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0대 후반의 남성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인간 신체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어서 부족한 이식용 장기 문제 해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고급 차량 대명사인 롤스로이스가 지난해 50% 가까운 판매량 증가로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돼지 심장을 인간에 이식하는 수술이 아주 성공했다는 소식, 지금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돼지 심장을 인간에 이식한 수술은 아마 다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부터 아마 LA 시간으로 뭐 어제 오전부터 이가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텐데, 이 미국에서 행해진 수술입니다. 특히 그 이종 장기 이식,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종류가 다른, 종이 다른 이 생명체 사이에서 장기 이식이 성공이 됐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P통신,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이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이종 장기 이식 수술 성공했죠. 메릴랜드 의대가 올해 57살의 말기 심장병 환자 데이빗 베넷 씨를 상대로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수술이 이뤄진 건 지난 7일이었습니다. 7일이었고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무려 8시간에 걸친 이 대수술로 이 데이빗 베넷의 돼지 심장이 이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빗 베넷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 그래도 사람의 심장이 아니고 동물의 심장을 이식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듯 하거든요. 내 심장에 동물의 심장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심장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 심장에 동물 심장을 넣는다. 그거 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데이빗 베넷 씨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정맥을 앓고 있던 아주 심각한 심장병 질환자였고요. 그래서 데이빗 베넷 씨는 이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이상 지금 에코모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에코모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우회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에 기대서 연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과 폐가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에 힘입어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존 방식의 심장 이식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을 정도로 사실상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베넷 씨가 수술 받기 전에 한 인터뷰를 보면 나는 어차피 죽거나 돼지 심장 이식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은 죽기 싫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 동물 심장을 이식받는 게 깨림직해서 그냥 있으면 100% 죽는 거니까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아직 죽기 싫기 때문에 나는 돼지 심장 이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택한 마지막 방법이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성공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 끝난 지 벌써 닷새째가 돼가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로 닷새째가 되죠. 그렇죠. 지난 7일 금요일 날 수술 끝나고 10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은 지 사흘 만에 공개가 됐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상태는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 의대의 바틀리 P. 그리피스 박사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데, 상태를 전한 것을 보면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압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돼지 심장을 달았는데 그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다는 거,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고요. 혈압도 아주 정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틀리 P. 그리피스 메릴랜드 의대 박사는 돼지 심장이 완전히
그 데이빗 베넷의 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뭐 의사지만 이런 좀 결과를 보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참 흥분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수술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유전자 변형 동물의 장기를 이식했다는 거,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높았는데 그 인간 장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장기가 안 좋아서 망가져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장기를 이식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장기를 떼주는 사람은 죽잖아요. 물론 뭐 장기 중에 떼줘도 사는 장기가 있죠. 뭐 간 같은 경우 일부를 떼줘도 떼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예. 콩팥도 뭐 2개니까 하나 떼줄 수 있고 뭐 그런 좀 특수성은 있는 장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를 떼준다는 건 떼주는 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물 장기 이식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 어려운 것이 이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장기 이식 자체는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뭐 동물의 심장을 떼서 사람 심장에 연결시키는 거는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심장 이식 수술 대상인 돼지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런 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작을 했어요. 유전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수술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술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비록 동물의 뭐 심장이든 또는 어떤 장기를 인간의 몸에 달아도 이제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돼지의 심장이 사람 몸에 이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돼지의 심장을 사람 심장에 이식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돼지에는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활동을 하게 돼요. 활성화가 되면서 부작용이 생겨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메릴랜드 의대 쪽에서는 그러면 결국 이 돼지의 뇌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이걸 이제 퍼브라고 하는데 이 퍼브 바이러스를 비활성화 시키면 되겠다. 이게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주목했는데 그 돼지의 배아에 이 퍼브 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핵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퍼브를 비활성화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돼지 배아에 비활성화 핵을 넣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 몸에 이식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활성화 핵을 돼지 배아에 집어넣고 그것을 엄마 돼지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돼지가 그 이제 이 배아를 받아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는 그런 배아를 받아가지고 새끼 돼지를 낳은 거죠. 임신해서 낳는데 그런 그 새끼 돼지는 처음부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태어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인간의 몸에 심각한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게끔 유전자 조작이 된 새끼 돼지가 태어난 거예요. 네. 이 새끼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 새끼 돼지가 자라서 성인 돼지가 된 거를 잡은 겁니다. 이 성인 돼지를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그 심장을 빼서 사람에게 이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술이 좀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심장에 사람의 피가 들어가서 이게 돌면서 작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네. 이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정말 이거는 아마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사실 그 다른 신체는 멀쩡한데 뭐 그 중에 장기 하나가 잘못돼서 그 장기 글쎄요.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간경변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간이 망가졌지만 간 외에 다른 장기 멀쩡한데 간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데 이런 경우 이제 동물의 간을 이식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의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간 기증자가 있어야 기증자가 되는데 있어야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동물을 키워서 간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다른 장기들은 이미 이런 그 수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장 이식, 콩팥이죠. 예. 신장 이식, 또 췌장 세포 이식 이런 수술은 동물의 신장이나 동물의 췌장 세포를 인간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이미 성공을 했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심장보다는 좀 덜 뭐라 그럴까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성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다. 심장은 뭐 그 자체가 심장이 잘못되면 바로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는 거니까 그 이종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고 이 이종 이식 수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번에 드디어 메릴랜드 의대가 심장 이식 수술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종 장기 이식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신장 투석 환자, 그러니까 신장이 좋지 않은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 투석하는 게 굉장한 고통이고 그럼요. 그런데 이런 신장 투석 환자 또 만성 당뇨 환자 뭐 이런 분들은 장기를 그냥 바꿔버리면 아주 쉽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한 동물의 장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사실 장기 이식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 장기 매매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됩니까? 네. 그래서 뭐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뭐 그런 사람 중에 뭐 장기 매매에 끌려가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그 동물 장기가 활성화되면 그런 이제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장기 매매 이런 것도 우리가 없앨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뗄 수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장기를 뗀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건데 글쎄 이게 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나 고양이는 끔찍하게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다른 동물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연 돼지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간에게 고기만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젠 심장까지 줘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어찌됐건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1년간 41,354명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많네요. 장기 이식 대기하는 사람들이 한 11만여 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받았고요. 매년 미국에서만 6,000명 정도가 장기 이식을 못 받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생긴 건데 참 인간이란 존재가 보면 볼수록 동물들에게는 참 끔찍한 존재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이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기왕이면 돼지보다는 사람의 어떤 장기를 좀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글쎄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런 기술이 또 심각한 또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고급 차량이죠. 롤스로이스 판매가 크게 늘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롤스로이스가 총 5,586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롤스로이스 117년 역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 전년 2020년 대비 49%, 50%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게 가격이 보통 수십만 달러입니다. 수십만 롤스로이스는. 달러네. 예, 그래서 세계 최고 명품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작년에 냈습니다. 근데 워낙 고급차지만은 5,500여 대가 역대 최대치라는 거는 야 그만큼 많이 못 산다는 많이 못 얘기 사는 아닙니다. 거죠. 그렇죠? 예, 롤스로이스는 이게 수공 자동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한 땀 한 땀 정말 그 장인의 장인들이 정신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차기 때문에 고급 자재 이용하고요. 그래서 1년에 만드는 수량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돈이 그냥 많다고 해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이 롤스로이스가 다 조사하고 이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가져도 되는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롤스로이스는 그 1년 이상 주문을 하고도 기다려야 되는 차고요. 뭐 그런 면에서 5,586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최고 기록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롤스로이스 판매량이 코로나19 시기에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코로나19 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 기록을 그러니까요. 세웠을까? 이 롤스로이스 쪽의 분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목격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 참 세상이 더덥다는 걸 느끼고 내가 돈을 그렇게 세이브를 악착같이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예전 같으면 롤스로이스를 생각 안 했을 사람들이 못했는데. 아유, 내가 뭐 네. 이 돈 있으면 롤스로이스라도 하나 한번 타고 죽어야지. 타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생은 짧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인생에 좋은 것을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롤스로이스 판매가 늘어났는데 롤스로이스 구매 평균 연령이 작년에 43살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40대가 돼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저축을 했을 텐데 이제는 예. 그게 아니라 아하. 이제는 쓴다는 거. 예. 참 이게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어떤 우리의 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충동 구매한 사람들이 곧 1년, 2년 후면 팝니다. 그때 가서 중고차 사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